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봄의 전령인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29세 직장인 최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회사를 나섰다.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현우는 최근 몇 주간 스트레스가 심해 보였지만 그날 밤만큼은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고 증언했다. 현우는 집으로 가는 대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 여의도역 인근 편의점 CCTV에는 그가 캔맥주 2개와 안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편의점 사장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다고 회상했다. 자정을 넘긴 시간, 한강공원 입구의 보안 카메라가 현우가 혼자 공원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모습을 기록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조깅을 하던 시민이 한강변 벤치에서 현우의 가방을 발견했다. 가방 안에는 그의 지갑, 휴대폰, 회사 출입카드가 그대로 들어있었다. 하지만 현우 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더욱 기이한 것은 가방 옆에 놓인 캔맥주 2개가 모두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색에 나선 것은 같은 날 오전부터였다. 한강수산경찰대와 119구조대가 투입되어 강 전체를 샅샅이 뒤졌지만 현우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한강공원의 모든 CCTV를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현우가 공원에서 나가는 모습은 단 한 곳의 카메라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전되면서 현우의 과거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현우의 휴대폰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실종 당일 저녁, 현우는 자신의 대학 동기인 김태영에게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다. 김태영의 증언에 따르면 현우는 최근 회사에서 큰 손실을 입힌 투자 실패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현우가 근무하던 증권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개인 자금 2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회사 관계자는 현우가 사내 규정을 위반해 개인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현우의 가족들은 경찰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제보했다. 실종 일주일 전부터 현우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아들이 갑자기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더라며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사흘 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현우와 닮은 남성이 투숙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모텔 사장은 며칠 전부터 혼자 투숙 중인 30대 남성이 뉴스에 나온 실종자와 비슷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모텔에 도착했을 때 그 남성은 이미 체크아웃한 후였다. 모텔 방에서는 현우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함께 이상한 메모가 발견되었다. 메모에는 한강에서의 그 밤은 연출이었다. 새로운 삶을 위해 죽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필적 감정 결과 이 글씨는 현우의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즉시 부천 일대의 CCTV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다. 부천역 인근 CCTV에서 현우로 보이는 남성이 KTX표를 구매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체형과 걸음걸이가 현우와 일치했다. 수사진은 KTX 승차 기록을 추적했다. 현우가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표의 목적지는 부산이었다. 부산 경찰과의 합동 수사가 시작되었고 곧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시원에서 박민호라는 가명으로 방을 임대한 남성이 있었는데 그의 신체적 특징이 현우와 매우 유사했다. 고시원 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박민호는 항상 조용했고 다른 거주자들과의 접촉을 피했다고 한다. 그는 현금으로만 방세를 지불했으며 외출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 관리인은 그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해당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박민호는 이미 떠난 후였다. 하지만 방에서는 중요한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현우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새로운 신분증 제작에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해외여행에 관한 자료들이 나왔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현우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종의 계획서였다. 계획서에는 자신의 실종을 가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었다. 한강공원에서의 흔적 남기기, 며칠간의 은신, 새로운 신분으로의 변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외 토피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경찰은 현우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그 동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사 결과 현우는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더 큰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투자에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자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피해액은 5억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우가 사채업자들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실종 전 현우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며 절망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에게는 법적 처벌과 사채업자들의 위협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던 것 같다. 인천국제공항의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현우의 실종 일주일 후 김준석이라는 이름으로 태국행 항공편을 이용한 남성이 있었다. 여권 사진 속 인물은 현우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위조 여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국 당국의 협조가 필요했다. 수사는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태국 경찰과의 공조 수사 결과 김준석 명의의 여권은 실제로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 남성이 태국에 입국한 후의 행적은 묘연했다. 태국은 현금 거래가 활발하고 신분 확인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적합한 곳이었다. 현우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생존을 믿고 있다. 어머니 박순자 씨는 아들이 어떤 이유로든 그런 선택을 했다면 안전하게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최병호 씨는 아들이 저지른 잘못은 가족이 책임지겠으니 제발 연락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최현우의 정확한 행방은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계획적 실종으로 사건을 분류했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가 과연 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까? 한강공원에 남겨진 개봉되지 않은 맥주 캔들이 상징하듯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채로 남아있다. 어쩌면 현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완전히 다른 이름으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남겨둔 수수께끼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수 있을까? 현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